안녕하십니까. 전자파 바로 알기 두 번째로 전자파는 유해성 방사선인가. 많은 분들은 이 방사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실제로 이 전자파 역시 방사선이나 동일한 겁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핵 폐기물에서 나온다는 감마선이라든지 원자 폭탄에서 나오는 감마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두려운 거지요. 이런 것들을 X선 이런 것들 우리가 전이성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이 전이성 방사선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쬐면은 생물체에 쬐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열 문제 이제 아주 치명적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 마이크로웨이브 파라든지 또 여기 보면은 무선 주파수라든지 극저주파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같은 방사선입니다. 그리고 유해성은 차이가 있지만 이거 여전히 유해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비전이성 방사선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다른 화학물질을 A라는 화학물질을 B라는 화학물질로 바꾸지 않을 뿐이지 피해는 여전히 같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가 햇빛이라든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같이 이걸 우리가 광학 방사선이라 이렇게 나누어지고 비전위성 방사선 우리가 좀 휴대폰에 사용하고 마이크로웨이브에 사용하고 또 이 고압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단지 차이가 뭐냐? 파장이 길고 주파수가 적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유해하냐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라디오파라든지 무선 주파수라든지 극저주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 바로 이거죠. TV, 라디오, 휴대폰이라든지 베이비 모니터, 최근에 많이 나오는 스마트 미터 이런데 이제 파장이 긴 이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파 또는 우리가 뭔가 하면은 무선 주파수라 하는 이걸 그 다음에 이제 극저주파 같은 것들은 여기에 랩탑 컴퓨터에서 나오고 전압선에서 나오고 우리 전기 콘센트 같은 데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선 주파수하고 극저주파의 유해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 때문에 각 독성 물질이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또 생태계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사전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이 9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92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도 벌써 바로 여기에 이 RF 무선 주파수라든지 ELF 극저주파수가 유해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92년도에 벌써 나온 책에 이런 것들이 유해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96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휴대폰을 미국에서 허가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뭔가 하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을 허가하면서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내용은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자파 침묵에 보면 나온 책인데 이 뭐냐 하면은 이 책에도 약간 일부 같은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셈이라 해가지고 마네킹으로 만든 이 인간 모형에 이것을 이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이 주파수를 6분 동안 조였을 때 1도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여기서 연방통신위원회에서 1도씨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열을 가열하는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휴대폰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럼 왜 1도씨가 가느냐? 이 여러 가지 동물 실험에 의하면은 1도씨 이상 증가하면은 동물들의 행동이 변화하고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허가했는데 왜 또 6분인가 하면은 말입니다. 6분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휴대폰을 보통 이 무거운 이 폰들을 6분 이상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6분 이상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6분 이상 다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의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하면 더 오래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진 법은 96년도인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법에 이 기술이 발달하고 휴대폰이 달라지면은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책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열이 되지 않더라도 각종 인체 유해성이 나타나 있었는 거죠. 그 전에 벌써 이 책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었는 거죠. 그럼 비가열 효과는 뭐냐? 이게 보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면 이런 거죠. 유전자를 파괴하고, 그렇죠? 유전자의 이중나선 구조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의 암을 발생시키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뇌종양의 문제를 주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혈관들이 뇌로 올라갈 때는 이 뇌에는 아주 촘촘하게 피 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을 걸르는 BBB라고 뇌혈관 보호막이 있는데 이 뇌혈관 보호막이 바로 여기에 이 휴대폰에서 나오는 이게 휴대폰 말고 뭐 와이파이도 비슷하겠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무선 주파수가 흔들어 버려 가지고 뇌에 유해 물질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입증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아래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애들한테는 더 많은 이 무선 주파수가 흡수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할 때는 뭔가 어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허가를 한 거죠. 이게 뭐 애들은 그러면 왜 이게 더 피해가 크냐 하면은 이 뼈가 뇌를 보호하고 있는 뼈가 아주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투과되고 또 이 무선 주파수 이 전자파는 뭔가 하면은 물이 많은 애들이 훨씬 더 애들이 우리보다 이 성인보다도 물이 많기 때문에 뇌에 많은 양을 흡수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산부가 태아에 노출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문제도 일으킨다. 이런 데도 나오고 또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세포에 있는 신경세포에 말입니다. 신경세포 전달이 대부분 다 이 칼슘이 이동하면서 칼슘 채널로 가지고 칼슘 이동으로 우리가 뭔가 하면 시냅스라고 여기에 신경 전달이 되는데 이 칼슘 채널을 자극해 가지고 칼슘 함량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퇴행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이것은 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영국이 지난 16년 동안 청소년 암 발생률이 40% 증가했다. 특히 15세와 24세 그 애들이 이제 휴대폰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난해 8월 달에 미국 상원의원 존 머케인이 죽었는데 이때도 보면 미국에서 큰일,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전달 안 됐지만은 이 사람이 뇌종양으로 죽었는데 뇌종양이 결국은 뭐냐? 바로 이게 바로 여기에 휴대폰 그리고 여기에 중계기 안테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것하고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됐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영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영국의 이 악성 뇌종양이 말입니다. 1995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급속히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왜 이 악성 뇌종양이 증가했느냐? 제가 했던 영어 자료를 그대로 외국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내가 듣는데 바로 이 한 가능성이 뭐냐? 바로 이게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런 자료도 나옵니다. 주로 그러면 뇌종양이 주로 어디에 생기느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아래 나와 있는 이 자료가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프론탈 뇌도 위치가 있는데 앞뇌하고 옆에 있는 프론탈 로브하고 템포럴 로브에 아주 급속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런 자료도 나옵니다. 왼손잡이는 왼쪽에 이 휴대폰을 자주 이 귀에 대기 때문에 이것이 종양이 증가하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쪽에 이런 자료들이 거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임산부가 휴대폰 이 방사선 때문에 유산 가능성이 3배나 증가했다.
이게 지금 다 외국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를 휴대폰을 2급비 발암 가능성으로 분류를 벌써 했어요. 바로 아래에 있는 이게 뭔가 하면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면은 바로 이 휴대폰은 휴대폰이라든지 이 와이파이라든지 이게 와이어리스 레디에이션 무선 통신에서 사용하는 이것들은 이 전자파는 뭐냐? 바로 이 디젤이나 디젤 배출가스나 납과 동일한 2급 비발암 물질로 분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자해기술 방치 시대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중세 암흑기, 현대 기술의 중세 암흑기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만든 기술이 우리 스스로의 생명체를 해하는 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경고성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제가 휴대폰에서 또 특히 여러 가지 우리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전자파의 유해성이 어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